정부가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죠. 미니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야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투 운동 또 MB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네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결여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기응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예. 즉 그 원가 상승과 혁신의 부재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산업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새로운 동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런저런 장려금 주기,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그 단기적이고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를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갖다가 정부가 임금을 일부를 지급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예, 사실 임금 격차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또 대기업 노조의 경영진 간의 이 담합에 따라서 고임금 유지가 또 고임금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경직된 노동이라든지 자금 조달 시장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예. 이걸 전혀 수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정부가 임금을 지원한데 마치 약간 그 고통 수술 안 하고 일시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몰핀 맞는 거 비슷한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거냐? 그렇게 계속 해줄 수 없거든요. 재정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정부가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도 배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시장 질서가 파괴돼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하고 비슷한 그 원리인데요. 예. 아주 진짜 오히려 이게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한 2, 3년 하고 네.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잠깐의 고비는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예. 당장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좀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이 구조적인 문제, 이거를 함께 해결을 하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같이 함께 분담해 가자, 이렇게 좀 호소하면서, 사실 대대적인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좀 중소기업이나 창업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이런 데에 치중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일거리가 없는데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이. 네. 그리고 GM배우 사태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많은 그 굴뚝 산업들이 경쟁력 상실한 상태고요. 네. 새로운 일거리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해외 일자리 문제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장려금, 세제 혜택 이런 거는 지금까지 조금씩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이건 사실은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임금을 지원하겠다. 이건 좀 저는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대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요건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게 문제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효과는 없으면서 그 중에 일부 아까 임금 격차를 돈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 예. 이거는 마치 최저임금을 재정으로 일부 지원하겠다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효과는 없었던 것처럼 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을 건드리고 자원 배분을 오히려 왜곡시켜서 의도와는 달리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런 일은 정부도 이 경제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를 단기간 임기 네. 중에 해결을 하겠다라는데 급급하고 또 밑에 관료들이, 그런 어떤 실적을 남기 급급해서 우리 경제를 오히려 망치는 일이 제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 추경, 이게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요.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효과는 둘째 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술해야 되는데 몰핀 놓는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 오다가 우리가 시기 타이밍을 놓치고, IMF 이후에 2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암담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욕을 먹더라도 정치권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해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대책이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근본적 해결의 방향이다. 이러면 그걸 또 선거 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혀 계속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효과는 미미하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 방향은 아니고 네. 또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 정책의 경우에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죠. 네. 네. 찬성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가 풍년이라 일단 추경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상 상황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상황이니 그것이 특단의 대책이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은커녕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몰핀 계속 놓다가 정말 이제 수술 시기까지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해서 전원 면직 방침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워낙 심각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재판이나 이런 구제조차를 그러니까 논쟁을 먼저 거치고, 그죠?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먼저 이 최소한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히고 하는데, 글쎄 이 정부의 조사가 100%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조금 너무 행정 위주의 좀 세심하지 못한 절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요. 며칠 전에 미투 운동에 대한 토론회 여셨더라고요. 네.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를 짚으셨던데 여성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무슨 가십처럼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좀 이 문제를 우리가 자성하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무감각했구나. 그래서 여성을 대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인 의식구조의 개혁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느 분야든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교육 철저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이 유리천장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위층의 권력층 이 권력형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남성 위주의 어떤 상부구조 이것을 네. 조금 타파해서 이 할당도 필요하면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2차 피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정말로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공작이다 뭐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뭐 일부러 뭘 노리기 위해서 했다. 이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걸 그렇게 보면 참 댓글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자제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2차 피해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을 아예 업무에서 빼버리는 펜스룰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그걸 없애는 정말 황당한 건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존엄의 문제고 성평등에 대한 의식구조의 문제인데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또한 뭔가 이렇게 이 과정에서 결과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네. 아예 더 큰 불평등을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투를 통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네. 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는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네.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다 같이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좀 감시도 하고 그럴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이 많아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다음 주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구속 수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번은 또 사법부의 영역이라 조심스러운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제명만 보면 그것이 이제 다 증명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역시 그러나 이제 또 도주려 뭐 이런 것들이 요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족된다면 뭐 발부가 되겠죠. 하여튼 전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성역 없이 위법한 행위들은 처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례가 좀 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솔직히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씁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막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들한테 이걸 오랫동안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예. 빨리 처리하고 빨리 사법부에서 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순환을 네.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결국은 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데 임기 중에는요. 예.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도 그냥 무리해서라도 그 대통령의 어떤 시키는 것들을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문제를 막 이렇게 야기를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지나친 진영 대립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뭐 악순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 저는 근본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보다 좀 중도 합리적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연합 정치를 하는 이런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바른미래당 이렇게 창당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선거제도도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가 좀 정착할 필요가 있다. 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왕정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선출된 왕을 뽑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가는 것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불행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불행하고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지만 너무 궁금한 내용이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도, 출마를 이제, 너 나가라, 이런 식의 떠밀기, 이런 것보다는, 당에서도 이 출마를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야 아마, 쉽게 또 결심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간에 사지를 내모는 식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 당이 많이,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중진들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너 나가라,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선거지만, 그래도 승리를 위해서 정말 사족생의 각오로 뛰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